자, 2라운드는 리버스 토론입니다. 자, 찬성팀과 반대팀이 이제 뒤바뀌어서 내 자신과 어떻게 보면 좀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토론인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하네요. 혹시 다음 라운드 리버스에서 입장이 바뀌게 될 텐데 좀 기대나 걱정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찬성 측의 기조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이 바뀌게 되면 상대 측이 했던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그 반대 측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라운드에 아이템을 사용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무인도 아이템을 좀 써가지고 상대방을 보내버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가 이 토론을 왜 하게 됐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인 미디어 선거운동에서 사실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출처 없이 또 근거 없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콘텐츠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찬성 측의 입장에서 1인 미디어의 선거운동의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가짜뉴스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에게 정확한 출처를 명시할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정부가 가짜뉴스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념이나 이념들이 이 심사 과정에 침투되지 않게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템 이번에 이건 뭔가요? 저희 무인도 아이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팀에게 금지어를 부여하여 특정 단어 사용 시 무인도에 1분간 보낼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걸로 해요? 아니면 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그걸로 합시다. 아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 금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금지어로 선거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 반대팀은 저 단어를 피해갈 수 있을지 이거 좀 궁금해지는데요. 정부가 직접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명시하는 등의 어떤 간접적인 권고를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역시도 그 방법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1인 미디어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 피선거권자의 걸렸네요. 시작하자마자 걸렸습니다. 주장하기도 전에 잘 가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네, 맞아요. 이러면 홀로 외로이 남아서 찬성팀과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마. 좋아 보이는 웃고 있는데. 무인도로 이제 같은 팀 팀원이 사라지셨잖아요. 상대편에서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저희 팀원만 믿고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무인도로 팀원이 가버리셔가지고 네,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저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인 미디어의 선거 운동에 대한 부작용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린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블랙시트 선거 기간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러시아로 추정되는 일부 집단에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혐오 표현이라든지 가짜뉴스를 살포하여 극심한 갈등과 선거 개입을 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선거가 이루어지는 만큼 타국에서 벌어지는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일부 관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1인 미디어의 선거운동에 한해서는 일부 규제라든지 관리 감독이 최소한으로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팀원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저 혼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우선 관리 감독이 필요하긴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혐오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법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규제 반대 입장에서 네.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규제가 아예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상이 이제 그 110조, 110조에 이제 후보자 등에 대해서 뭐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두고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 250조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단순한 그냥 혐오 표현이나 단순한 뭐 잘못된 정보, 뭐 허위 정보라고 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지 처벌하는 그래서 거고. 누가 봐도 그런 목적성이 보인다면 그런 목적성을 갖고 네. 그 불법적인 어떤 목적성을 갖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규제를 창출한다는 느낌보다도 기존의 규제를 어떻게 하면 잘 더 시행할 수 있을지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1분 지났으니까. 아유, 신이 되겠네. 아. 그러니까 어서 와. 우리는 반겨주면 안 되나 말. 팀원이 돌아왔습니다. 제일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무인도로 쫓겨나기 전에 했던 말씀을 마저 드리자면 저희가 1인 미디어 선거 운동을 그 피선거권자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과는 다르게 선거 운동을 펼칠 어떤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거대한 채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인 미디어가 거의 유일한 선거 운동 수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만 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 소수 정당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성 매체를 보면은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 등은 이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소수 정당이나 어떤 예. 그런 정당들은 어떤 이런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제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큰 비용을 들지 않고도 또 많은 또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그런데 이런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규제를 한 내용에 대해서 뭐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정파성을 띠지 말라고 한다든지 네. 한다면은 그 어떤 소수 정당이나 어떤 그런 뭐 선거 운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규제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논의를 했을 때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후보자 채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정당 채널도 있고. 네. 그래서 후보자나 정당 채널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선거의 자유를 좀 보장해 주고 왜냐하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당선을 위해서 뛰는 그렇죠. 그런 정치 행위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반 사인에 대해서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그런 채널에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또 고민해 봐야겠죠? 네. 네, 차례차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인 미디어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인데요. 이는 소수 정당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소수 정당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때 1인 미디어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수단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수 정당이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뭐 혐오 표현을 한다던가 가짜뉴스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죠.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선거운동 기간을 규제하는 것이나 선거운동의 주체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 또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뭐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그런 공통된 규제는 다 받고 있습니다. 단지 특별하게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니까요. 네. 네, 그런 후보자나 정당들도 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알겠지만 거대 양당이 이 1인 미디어 채널을 이용하다가 그 채널 하나를 제재를 받아서 잃어버리는 것하고 유일한 선거 운동의 수단이었는데 허위 정보를
야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유일한 선거운동 수단을 잃는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고 이걸 공정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사 허위 정보가 그 1인 미디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1인 미디어의 접근 기회는 사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허위 정보가의 피해자도 똑같이 이 대항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이죠.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성 측 입장에서 만약 허위 정보나 뭐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떤 그 불법성을 명시하는 규정을 했을 때 네. 국내법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뭐 채널 삭제도 사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규제에 대해서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소수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채널의 컨텐츠에 대한 뭐 불법을 이유로 해서 삭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선거 자금이나 어떤 유권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 운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가 불법인지 금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규제를 도입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다는 판단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내가 한 말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를 1인 미디어에까지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정치 발언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정치적인 자유로운 공론장의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흥미라든지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칠링 이펙트라고 얘기해요. 네네. 비축 효과라고 얘기해서 무엇이 불법인지 그렇죠. 무엇이 합법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을 때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했을 때 불법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예 표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민의 어떤 공론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그 불법 여부에 대해서 되게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이런 1인 미디어가 시민 참여형 어떤 매체인데 네. 굉장히 큰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인 미디어를 무조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을 최소한 저희 고장난 타이머 아이템 사용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타이머를 고장내어 발언 시간을 30초 없애버린다. 저희 팀원이 무인도에서 돌아오고 나서 막 이제 토론을 하다가 이번에도 상대편 분이 좀 되게 예리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토론자분이 또 이어서 발언을 하시려고 해서 저것까지 하시게 냅두면은 좀 어렵다. 이거는 많이 아프다 싶어서 네, 타이머를 고장 내버렸습니다.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소한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1인 미디어라면 그래도 가짜뉴스라든지 혐오 스피치, 페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기존 체제와 다른 극단적인 이념이나 성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정치 신인인 만큼 주목도를 받기 위해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할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정치 신인들은 자신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더욱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행을 할 가능성이 더 큰 드라이 아이스 사용하겠습니다. 카드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아이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왜 이 아이템 선택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요한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팀의 발언이 중간에 끊기는 것이 아쉬워서 아이템을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는 게 여기 토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방을 꽁꽁 얼려 추가 시간 일부를 확보한다. 말이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이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시인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목도가 지금 낮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념 스펙트럼이 기존의 기성 정당보다 좀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념에 기반한 극단적인 발언이 용이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소수 정당을 근거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보다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라운드를 이제 리버스를 했어요. 정책적 대안을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찬성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2라운드에서 좀 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셨는데 반대 입장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바로 입장이 바뀌니까 조금 어지럽고 주장이 혼돈되고 내 입장과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찬성측 얘기를 하는 건지 반대측 얘기를 하는 건지 조금 헷갈렸는데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시각을 이야기를 하는 한 번에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라운드 리버스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상아님은 이번 토론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치열하게 아주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찬성 측은 모든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그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국가 규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진행했고 반대 입장은 기존의 우리 공직선거법상 어떤 규제가 충분히 있다. 다만 법률이 좀 모호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비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하고 추가적인 규제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런 1인 미디어 규제에 있을 때 일반 사인을 통한 1인 미디어하고 직접 이제 당선을 위해 뛰는 후보자와 정당의 그 1인 미디어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도 이런 입장에서 계속 논의는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놓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좀 깊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좀 잘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상대 측과 우리가 합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좋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할 때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나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할 때가 참 많았는데 또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을 넘어서 정말 이 토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3라운드 합의 토론입니다. 자, 어떻게 토론을 이어갈지 보시죠. 오늘 다뤄진 쟁점들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이랑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 그리고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를 1인 미디어가 보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악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모두가 이제 공론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대되는 것이 또 긍정적인 방향인데 또 동시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되게 좋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팀께서 생각해 주신 내용이 이제 출처를 또 명확히 밝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출처를 밝히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정보가 생산된 방식이나 그 정보가 생산되는데 비용을 댄 주체나 아니면 이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 또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정보가 생산이 되었는지 이런 정보들도 함께 명시가 된다면 보다 그 자율적인 규제라는 그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미디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주체들이 유권자, 거대 정당, 군소 정당, 더 나아가면 한국 사회 이렇게까지 있는데 오늘 다뤄진 쟁점들이 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조금씩 다 건드리는 쟁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소수 정당이 유일한 선거운동 수단을 잃게 되면 생기는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이 채널을 삭제하고 영구 중지시키기보다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기준까지 확보하는 것을 그 규제의 한 프로세스로 편입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혐오 표현이라든지 뭐 네거티브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의 환경이 생기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가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혐오 표현이나 가짜 뉴스는 안 좋은 거긴 합니다만 또 그게 생긴 만큼 또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또 활발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또 정부 규제를 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뭐 민간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모두 차원에서 그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좀 개선이 우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 번 잃은 표현의 자유는 다시 되돌리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안 좋은 상황이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차원의 어떤 규제 때문에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포기될 수 있는 가치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는 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 기반이죠, 표현의 자유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로 이루어지냐 얘기할 때 어떤 우리가 선거 운동 생각을 하죠. 네. 뭐 자유로운 어떤 선거 출마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권.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일단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그 정보를 유권자들이 습득할 수 있고 또한 대안적인 어떤 정보 채널도 좀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네. 기존 방송이나 이제 그 신문에 대한 것 외에 시민들이 기존에 이제 기성 언론의 어떤 그 보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1인 미디어가 스스로 원하는 채널을 보고 스스로 정보를 찾는 네.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제의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 이런 항상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이것이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핑퐁 게임 같죠? 맞습니다. 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또 들어볼까요? 네. 그럼 우리가 오늘 합의가 된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짜뉴스, 혐오 표현이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야기한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 같고요. 또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열 씨께서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두 가지 외에 또 저희가 함께 또 합의가 된 게 있을까요? 1인 미디어 선거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말했던 어떤 단점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1인 미디어 선거운동이 가졌던 장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사회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1인 미디어 선거운동은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고 정치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 선거운동이라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그 민주주의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작은 소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음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고 이 1인 미디어 선거운동, 그 1인 미디어 공론장을 건강하게 구현해 나갈지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이 아까 예은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좀 이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더 이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아까 반대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출처라든지 그런 것의 표기를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국민들이 더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고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서 이제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논의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환경이 좀 변화하고 사실상 현행 법 체계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무법지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크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제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 기업만이 규제를 받아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규제 논의에 있어서 뭐 정보 출처를 표기를 한다든가 이 정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정보 생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조력을 받았고 어떤 자금 지원을 받았는가 등의 형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 차원에서 이 표현은 혐오 표현이다, 이 표현은 가짜다 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다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시고 당신 말들이 맞습니다. 당신 의견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도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장을 그냥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상대편 분들께서 좀 쟁점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저희 팀 입장을 또 잘 반영을 해주셔서 되게 좀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또 상대편 분들이 많이 살려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보드라이어스를 쓰기도 하시고 이 과정이 좀 어떠셨나요? 뭔가 사실 토론을 하다 보면 그 형식들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하지 못하고 상대가 이제 좀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을 때 그걸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게 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꿈만 꿨던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열띤 토론의 현장이었었고요. 1시간에 가까운 토론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토론을 또 우리 해설위원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항상 이렇게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의 토론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좀 어떠셨나요?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고요. 예. 근데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아주 풍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1인 미디어라고 하면 사적인 어떤 표현물이어서 사적 그렇죠. 성격이 강했죠. 그런데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 민주적인 참여 의식이 고취되면서 네. 이런 것이 1인 미디어가 어떤 기성 매체 버금가는 네. 영향력을 또 그렇죠. 확보하게 되고 그럼 그게 공적 매체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적 매체로서의 공적 규제 영역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그 공적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국회에서 왔지만 국회에서도 매우 많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결론은 쉽지 않아요. 국회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 규제 방향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네. 번째는 우리가 보통 국가의 중심적인 규제, 네. 두 번째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 네. 세 번째는 시민의 어떤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그 필요성. 네. 이런 쟁점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아주 심도 깊게 잘 논의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학생분들에게 또 칭찬까지 해주시면서 네, 훌륭하게 이제 끝이 나는 오늘 토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다음화는 저희 게임 오브 토론의 마지막 토론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요. 청년 정치 그 정착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